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확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목의 확장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종목이 이렇게 퍼지는 상승의 어떤 종목 수가 많아야 되는데, 현재 시장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S&P 500 기준으로 50일 평균 이동, 그러니까 50일 이상에 있는 이 종목들이잖아요. 50일 음, 이동 평균 위에 있는 종목의 퍼센트, 퍼센트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 1987년에 87.4%를 기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그 피크를 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 확장이 너무 많이 되다가 이제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이렇게 확장되면서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 손실이 이렇게 하락이 좀 있었다. 그런데 현재 뭐 절반 조금 안 되죠. 예, 47.6% 기록했는데 그러면은 과거는 그래도 그 종목이 확장되다가 이렇게 빠지는데 피크를 쳤는데 이렇게 낮으면 과연 이게 바로 피크를 칠 건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소수 종목으로 이끄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바로 피크 찍고 조정을 저렇게 크게 받을 수 있을까? 거의 20% 가까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장으로 거의 전환하는 거니까.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뭐 그 그 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앞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출 대비 상대적인 그 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 우리말 아니죠. PSR이라고 하잖아요. 네. PSR인데 PSR이 지금 전 고점 여기를 넘어섰고 지금 10에 가까이 10배까지 올랐어요. PSR이 10배수까지 올랐는데 이 당시 닷컴 버블 수준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기술 섹터에. 특히 라지캡 테크 쪽이. 이만큼 올라서 특히 또 1년 만에 거의 두 배가 오른 거죠. TSR이 두 배가 오른 상당히 강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 과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PSR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그걸 인정하고 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PSR이 이렇게 올랐는데 계속 시장을 견인할 수 있냐? 어제는 지수가 뭐 6천이 가려면 가던 놈이 더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이 PSR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가면 거의 버블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헤지펀드에 좀 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S&P 500이 만약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 음영 부분이 베어 마켓에 진입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언제 베어 마켓에 진입했냐? 여기 보시면 퀄러티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퀄러티와 모멘텀이 이제 아웃퍼포밍 하는데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거죠. 피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러티랑 모멘텀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엘리베이티드 상승할 때 소위 말해서 피크를 친다. S&P 500이. 그러면 여기 이 팩터 그 요소의 어떤 시그널 자체가 지금 0을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요럴 이 파란색이 이런 팩터거든요. 이런 요 세 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수준이죠, 평균.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올라오면 대부분 피크 치고 시장이 베어마켓으로 전환을 일단 한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죠. 그래서 시장이 뭐
완전 뭐 조금 이렇게 과열은 됐을 수 있지만 완전 피크 칠 정도로 시장이 올라온 건 아니다. 자, 그다음 요 그림은 뭐냐면 아, 여기 보시면 글로벌 BOB라고 해서 글로벌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마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MSCI 월드 인덱스 이거를 크게 상회했다. 즉 여기 보시면 2배 가량 상회한 건데 여기 뭐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요거는 이 BOB는 글로벌 BOB는 이게 나온 이후로 470%가 올랐고 그다음에 MSCI 뭐 월드는 152%예요. 그러니까 약 두 배 정도 넘게 올랐는데 에, 현재 24년 그 3분기에 글로벌 BOB에 해당되는 종목은 그 탑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고 다음은 뭐 여기 중국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AMD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있고요. 도쿄 일렉트릭 있고 쇼피파이 있고 미국 것만 하면 이제 네디즈도 있고요. 여기 또 팔란티어도 들어가 있고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에이질런트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상대적으로 뭐 3분기에도 좋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좀 그냥 여기 있는 종목을 참조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그림이 이제 엣지 AI죠. 엣지 AI에 대한 메모리, 그러니까 이 메모리 부분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 그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AI가 되려면 D램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3년에 평균 그 지금 PC 쪽에는 13.5기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보통 이거 평균이니까 대부분 뭐 PC에 8 아니면 16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기본 뭐 8, 네. 16 그래서 한 13.5 평균 13.5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19.1 이게 계속 늘어나야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를 쓰려면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스마트폰도 여기 지금 평균 23년이 7기가예요. 7기가. 그다음에 올해가 8.2기가 계속 갈수록 10기가로 늘어나죠. 그러면 이게 연평균으로 치면 그 성장률이 지금 15%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엣지 디바이스도 늘어나요. 그래서 어, 이 기타 포함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D램을 사용하는 용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최근 D램 주식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뭐 엣지 단위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 그 15 프로 이상부터 되는데 그 프로 이상에서는 8기가 D램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1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플이 되게 그 D램 용량이 되게 박한데 어 그 그러니까 15 프로 밑으로는 6기가예요. 왜 6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2기가 차이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스몰 AI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SLM이 들어가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게 상당한 모델들이 하려면은 적어도 8기가 이상의 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체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한 올해 이제 2억 3,200만 대 아이폰이 판매될 걸로 보는데 전체 근데 뭐 또 대기하고 있는 그 8기가가 안 되는 것 중에서 한 2억 2천만 대가 또 교체될 가능성 이런 네.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쓰는 쪽은 지금 8기가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게 12기가 4기가 더 늘어나는 거죠. 램을 4기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론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많습니다.